언론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면 일단 신장식 당선자도 MBC에서 방송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어쨌든 뭐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MBC에 대한 압박, 이 압박이 작용한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입니다. 제작진들이 어쨌든 좀 불편해한 거 아닙니까? 제작진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제작진들의 얼굴이 썩어나가는 걸 내가 정말 저도 같이 출연하다 잘렸지만 같이 잘리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비열한 방식으로 징계를 했잖아요. 네, 법정 제재 중에서도 네. 관계자 징계라는 걸 그랬었죠. 했단 말이죠. 관계자 징계는 뭐냐면 제작진을 회사 MBC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하고 그걸 보고해야 징계가 끝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순장조 하자 라고 작정을 하고 방송을 했었는데 네. 하루하루 제작진들의 얼굴이 흑색이 돼갖고 거의 뭐 이렇게 막 여기까지 그 턱 아래까지 지금 내려오는데 계속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진행자 입장에서. 네, 진행자 입장에서. 제가 먼저 잘리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그러니까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있으면은요. 심기가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 여튼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국정조사도 하겠다. 언론 장악 내지는 언론농단 국정조사 하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방송3법 그러니까 소위 방송사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것도 빠르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안 하나 더 나간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형식상 민간기구인데 어떤 공공기관보다 더 행정 독재 기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렇죠. 현재 이거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사후 검열하는 기관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에게 정말 해로운 말하자면 지나치게 음란의 기준이라 선정성, 폭력성 두 가지만 보는 거죠. 그것만 보는 거죠. 맞아요. 정치심이 하지 못하게. 정치심이 아예 못하게. 이렇게 이제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이제 조혁신안 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언론 관련 법안들에 대한 개정이든 아니면 새로운 법안의 제출이든 이런 부분도 같이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혜민 당선인하고 상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 요구서도 뭐 거의 마무리가 돼 있고, 국정조사하면 밝힐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KBS가 박민의 방송이 된 과정, 즉 거기에서는 이사 2명을 KBS 이사 2명을 내쫓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장을 바꾸고 원래 보궐로 이렇게 이 과정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위 편성 지침 등을 막 어겨가면서 편성 규약도 어기고 다 어겨가면서 불법이에요. 프로그램 진행자부터 잘라내고 그다음에 아예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최근에 역사저널 그날까지 그 진행자 바꾸고 원래 내정됐던 사람을 다른 사람 바꿨다는 의혹이 있죠. 그랬죠. 그리고 그 YTN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하나는 왜 팔았지? 맞아요. 팔지 말라고 했었는데 팔기로 결정한 과정. 그렇죠. 매각하기로 결정한 과정.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기재부에서 이거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팔기로 하잖아요. 왜 그랬냐? 그다음에 매각 과정. 이거는 원래 매각 주관사가 처음에 삼성증권 들어왔다가 손들고 나가고요. NH투자증권 들어왔다 손들고 나가고요. 3일 회계법원이 매각을 합니다. 통매각을 하죠. 유진한테 한꺼번에. 그건 유진한테 유리한 상황이에요. 유진한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손해야. 마사회하고 한전 KDN 한쪽은 한 주에 500원에 샀고 예를 들면 한쪽은 한 주에 600원에 샀어. 근데 전부 다 같은 가격 1,000원에 팔래.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거 배임의 소지가 있어요. 당연하죠. 경쟁을 하게 해야지. 통매각은 누군가 인수받을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이거 밝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2인 체제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한 거. 했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쭉 보면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걸 계획하고 한 사람이 있을 거다. KBS, YTN,
그다음에 MBC도 그렇게 하려다가 MBC는 실패했죠. 실패했죠. 법원에서 실패했죠. 예.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KBS 같은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다 하려고 실패한 그랬죠. 거잖아요. 왜냐면 이사진을 못 바꿨어요. 이사진을 못 네, 바꿨기 네, 때문에 그렇죠. 컨트롤 타워가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요거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해야죠. 당연히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방통위하고 선방위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즉 그렇죠. 셀프 민원, 셀프 심의 네, 이거 봐야죠. 이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저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된다. 의심이 된다. 네, 네. 이 부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3법 얘기하셨는데 문제는 방송 3법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방문진이 이제 넘어가게 상황이 됐어요. 방문진 이제 MBC가 이제 넘어간다는 대주주, 얘기입니다. MBC 대주주가 방문진인데 8월이 임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7월쯤에는 이제 이사를 새로 선임을 합니다. 할 거예요. 근데 2인 체제로 하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일단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시간과의 싸움이죠. 첫 번째 방송 3법은 무조건 재발의를 해야 됩니다. 재발해야죠. 예, 그래야 지난번에 거부권 때문에 이제 안 된 거니까 무산됐어요. 무조건 네. 재발의를 해서 네. 이것이 통과되도록 네.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도 빠르게. 빠르게. 그러면 1번 원구성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원식 빨리 원내대표래.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님, 네, 네. 예, 의장 괄호 열고 진 괄호 닫고 네. 진이죠. 네. 진급 예상이니까. 네. 그분께서 굉장히 저희들도 한번 만나 뵙고 드렸던 말씀이 국회법대로 하자. 그건 맞아요. 즉, 그렇게 하죠. 다수결. 의장 선출 3일 내에 원구성을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규정돼 있습니다. 있어요. 해야 돼요. 6월 5일 날 의장 선출하게 돼 있으니까 예. 초일을 산입하여 6월 예. 7일 날까지 원구성을 그럼요. 마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상임위 구성까지 다 끝내자는 거죠. 그렇죠. 협상하되 안 되면 17대 0으로 그냥 가자라는 가야죠. 얘기입니다. 17대 당연히. 0으로. 아니 그 국회법이에요. 그게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하나의 축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또 국민의힘에서도 온갖 이제 뭐 하겠죠. 국회법을 가지고 수를 쓰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텐데 그러려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저는 방통위의 불법 상태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불법 상태 가장 큰 불법 상태는 2인 체제로 2인 체제. 계속해서 망치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래 불법 정원이 상태 5명인데. 예, 정원이 네. 5명인데 네.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해야 된다. 김홍일 위원장 탄핵은 어렵지 않습니다. 100명이 발의하고 예. 151명이 찬성하면 탄핵은 이루어지죠. 탄핵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럼 업무가 정지되죠. 업무가 정지되면 예. 그러면 방문진 이사, MBC 이 지배주주인 이사진들을 지배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진들을 예. 임명할 수가 없어요. 임명할 수 혼자서는 임명을 못 하거든요. 혼자 그래서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회의 규정상 안 돼. 적어도 두 명은 자기들이 2명은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2명도 사실은 저는 안 된다고 안 되죠. 보는데 네, 2명도. 관리 업무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임시 체제이기 때문에 뭘 결정하면 안 돼요.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임제가 야당이 아니기 2명이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예. 탄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방통위의 불법적인 의사결정을 일단 멈춰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딴 뜻이 아니고 폭주하는 열차를 멈춰 세워라. 폭주하는 열차를 일단 멈춰 세워야 된다. 안 그러면 불법적인 상태에서 MBC 방문진 이사들 방문진 이사들을 바꾸고 그렇죠. MBC를 소나기에 넣기 위한 작전을 사장을 또 바꾸고 7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7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막아라.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야 된다. 불법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야 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럼 이제 그걸 걱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번에 이동관 같은 경우도 사퇴시켜버리고 네. 새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2-3달을 버는 거고요. 짧으면 1-2달 정도를 어쨌든 직무가 안 되니까 네. 시간에서 버는 게 있고요. 네. 이거는 아주 사소한 이유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탄핵을 한다면 만약 그런다? 아니 저는 뭐 습관성으로 아무나 탄핵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방통위를 방통위답게 예. 합의제 행정기구로 즉 야당이 추천하는 방통위원들도 다 그렇죠. 임명을 들어가야죠. 하고 지금 2자리가 비어 있어요. 네. 임명을 하고 정상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대통령이 그래야죠. 지명을 한다면 예. 탄핵할 일이 없습니다. 일 제대로 하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또 조폭 때려잡던 김홍일 같은 분을 방송사 때려잡으라고 언론 때려잡으라고 방통위원장으로 내보내는 이런 식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있으면 또 탄핵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길 때까지 싸운다. 이길 때까지. 그래서 싸운다. 결국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논리로. 그래서 탄핵 정상적으로 방통위원회가 운영될 운영될 수 때까지. 있을 때까지 탄핵은 계속 필요하다면 계속한다. 계속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그렇죠. 김홍일 한 사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아니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아니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걸 왜 그렇지. 얘기 안 해? 대통령 상습적이잖아. 10번째잖아요 지금. 10번째죠. 아니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가지고 탄핵하는 거 뭐가 문제인데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세요. 네. 이게 뭐 조국혁신당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옛날에 요즘 이제 언론에서도 몇몇 언론에서 얘기를 하던데 네. 탄핵 역풍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또 나와. 또 네, 나오죠. 맞아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네. 그 정도가 매우 약해졌고요. 약해요. 뭐 여기가 뭐 그 기차역 앞도 아닌데 무슨 역풍이 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 역풍 안 불고요. 탄핵은 역풍이 아니라 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은 네. 순풍을 타고 조국혁신당 12척의 배를 국회에 띄워졌죠. 진입시켰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렇죠. 지금 3년은 너무 길다. 임기 단축 개헌, 탄핵 이런 얘기는 민심의 순풍을 불러오지 맞아요. 그래요. 역풍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구호 때문이에요. 3년은 너무 길다. 네, 가장 앞장서서 조기 종식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밀어준 거 아닙니까? 네, 네. 민주당 뭐 예를 들어서 비례에 관련된 뭐 투표에는 민주당은 지역구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또 조국혁신당 찍었던 사람들이 많은 지민비조? 거지요. 네. 예. 그게 결국 뭐 이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 현상이 결과라고 보여지고요.